장작더미 위에 한 처녀가 묶여 있었습니다. 거친 밧줄이 팔과 다리를 옥죄고 붉은 횃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요녀! 내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당장 죽여야 해! 사람들의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지요.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버지만은 살려주소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아닌 아버지를 먼저 생각한 이 처녀. 그녀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영조 대왕 제위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에 사람의 발길이 끊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이 쌓인 산봉우리 사이로 아침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골짜기마다 이름 모를 약초가 지천으로 널린 오지 중의 오지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월명동이라 불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게 내려앉는 골짜기라 하여 붙은 이름이었지요. 그 마을 끝자락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의 이형은 군데군데 사가 있었고 흙벽은 비바람에 갈라져 있었지요. 담장이라 할 것도 없이 낮은 돌담만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집에 윤채영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채영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혼기가 한참 지났건만 중매 한 번 들어온 적 없는 처지였지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채영에게는 중풍으로 누운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채영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윤봉길은 3년 전 겨울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쓰러진 뒤로 반신이 굳어버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채영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약을 다리고 밥을 떠먹이고 이부자리를 갈아주고 등을 문질러드리는 일이 채영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효도만으로는 밥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채영은 새벽이면 산으로 올랐습니다. 등에 진 바구니에 약초를 가득 해어 장터에 내다 팔았지요. 당귀, 작약, 삽주, 오미자. 그녀의 손끝은 약초를 알아보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배운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채영은 마치 타고난 듯 산속 풀들의 쓰임새를 꿰뚫고 있었지요. 그날도 채영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일어나 아버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기가 없어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만 깜빡이며 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속에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채영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은 좋은 약초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돌아와서 맛있는 죽 끓여드릴게요. 채영은 낡은 바구니를 등에 지고 문을 나섰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가을이 깊어 산에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익숙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발에 신은 것이라고 낡은 집신뿐이었건만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산중턱에 이르자 해가 산등성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붉은 햇살이 나무잎 사이로 쏟아지며 숲을 물들였지요. 채영은 무릎을 꿇고 풀숲을 헤쳤습니다. 손끝에 익숙한 잎사귀가 닿았습니다. 삽주로구나. 아버지, 약에 쓰면 좋겠다. 그녀는 조심스레 뿌리째 케어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채영은 산을 누렸지요. 바구니가 가득 찰 무렵 그녀는 땀을 훔치며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을의 초가지붕들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채영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었지요.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곡식을 파는 이,
옷감을 파는 이, 그릇을 파는 이들이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렀지요. 채영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약초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발길은 채영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낙네들은 그녀 앞을 지나가며 수군거렸지요. 저것 봐라. 산귀신 딸이 또 나왔네. 쯧쯧, 저 약초 먹으면 혼이 빠진다더라. 혼자 산을 누비는 처녀가 어디 있겠나. 분명 요물인 개지. 채영의 귀에 그 말들이 낱낱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초를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채영을 꺼렸습니다. 혼자 깊은 산을 다니는 것도 이상했고 아무도 모르는 풀을 척척 알아보는 것도 수상했지요. 게다가 채영의 어머니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이였습니다. 어느 날 호련이 나타나 윤봉길과 살림을 차렸다가 채영이 어릴 적 호련히 세상을 떠났지요. 사람들은 그 어머니부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한 노파가 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파는 박씨 댁이었지요. 그녀는 주위를 살피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영아, 이거 가져가거라. 노파가 내민 것은 보자기에 싼 떡 몇 개였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저는 괜찮아요. 이건 팔아야 할 것 아니에요. 됐다. 받아라. 내 아버지 병세는 어떠시냐? 덕분에 잘 계세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에 안쓰러움이 어렸지요. 사람들 말에 너무 상심하지 마라. 입이란 게 원래 험한 법이니라. 내 효심은 하늘이 아시니. 채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떡을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노파는 등을 토닥이고 돌아갔습니다. 채영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지요. 이 마을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는 박씨 댁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채영은 팔지 못한 약초를 바구니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채영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오르자 그녀는 아버지를 일으켜 앉혀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약초 많이 캤어요. 내일 다려드릴게요. 아버지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알아요. 제가 힘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게 저는 좋아요. 죽을 떠먹이는 채영의 손이 가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산을 누비고 장터에 앉아 있었건만 판 것이라고는 삽주 한 뿌리뿐이었지요. 받은 돈은 겨우 서푼. 그것으로는 쌀 한 홉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채영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힘든 기색을 보이는 것은 불효라 여겼지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아버지를 재운 뒤 채영은 방 한쪽 구석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헛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비단은 해지고 술은 풀어져 있었으나 채영은 그것을 늘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채영은 놀이개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요. 채영아, 이것만은 잃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오리라. 그 말의 뜻을 채영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라니요. 그녀는 그저 산골 마을의 가난한 처녀일 뿐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도 아니요. 숨겨진 핏줄도 아닌 평범하디 평범한 약초꾼의 딸이었지요.
채영은 놀이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초가지붕 위에 걸려 은빛을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알고 계시니 채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무시해도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하늘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리라는 믿음. 그것이 채영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산 너머 깊은 곳에서 한 그림자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맑은 눈빛을 가진 노파였지요. 그녀의 옷자락이 밤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노파의 눈길이 채영의 초가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래도록 그리고 깊이.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기다림이 서려 있었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로구나. 노파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스며들어 산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월선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채영을 지켜보는지,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요. 달빛이 산골을 덮었습니다. 초가집 위로, 장터 위로, 그리고 산봉우리 위로 은빛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낙엽이 흩날렸지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영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채영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에서 따스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채영이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이 깨졌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가슴에 품은 놀이개를 꼭 쥐었지요. 이상하게도 놀이개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이 마을에 커다란 풍파가 몰아칠 것을. 그리고 그 풍파의 한가운데 자신이 서게 되리라는 것을. 달빛이 흘러 초가지붕 끝을 적셨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산골 마을은 고요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산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캐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계절이었지요. 채영은 날이 밝기 무섭게 산으로 올랐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약초를 넉넉히 마련해 두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값도 겨우내 먹을 양식도 모두 그 약초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채영은 산중턱의 양지 바른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채영만 아는 약초밭이 있었지요. 산삼은 아니었으나 당귀와 작약이 지천으로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채영의 어머니가 살아있을 적에 가르쳐준 곳이었지요. 채영이 약초밭에 다다랐을 때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남정네 서너시 서 있었지요. 그들의 뒤에는 갓을 쓰고 도포를 걸친 중년 사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좌수 김덕문이었습니다. 김좌수는 이 마을에서 가장 권세를 부리는 자였습니다. 양반 다문의 후손이라 자처했으나 실상은 대대로 마을 토호 노릇을 하며 배를 불린 집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좌수의 눈 밖에 나면 세금이 2배로 붙고 부역이 3배로 늘었으니까요. 이게 누구냐? 산귀신 딸 아니냐? 김좌수의 입가에 비릿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채영은 몸이 굳었지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좌수 날이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중에 오셨습니까? 허허, 내 땅에 내가 오는데 무슨 연유가 필요하더냐? 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곳은 주인 없는 산이었습니다. 누구의 땅도 아닌 그저 하늘이 내린 산이었지요. 날이 이곳은 관가의 땅도 아니고 사가의 땅도 아닙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산이옵니다. 김좌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부채를 접어 손바닥에 탁탁 치며 채영에게 다가왔지요. 내년이 감히 나에게 대드느냐. 천한 것이 주제를 모르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 서린 위압은 묵직했습니다.
채영은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말했습니다. 대드는 것이 아니옵니다. 사실을 아뢰는 것뿐이옵니다. 사실이라. 좋다. 그럼 사실을 말해주마. 김좌수가 손짓하자 하인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 산의 약초밭이 김씨 가문의 소유라는 문서가 적혀 있었지요. 물론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보아라. 이 땅은 3대 전부터 우리 집안의 것이었다. 내년이 여기서 약초를 캔 것은 모두 도둑질이니라.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약초를 캤습니다. 아무도 이곳이 사유지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이제 알았으니 당장 물러나거라. 그러면 앞으로는 이곳에서 약초를 캘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김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다른 속셈이 비쳤지요. 그렇지.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캐는 약초를 모두 나에게 팔아라. 값은 내가 정하마. 그리하면 이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지. 채영은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헐값에 약초를 빼앗겠다는 것이었지요. 지금도 장터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데 김좌수에게 팔면 그야말로 품삯도 못 건지게 될 터였습니다. 나리, 그것은 너무 가혹하십니다. 저에게는 병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약초를 팔아야 약값을 마련하고 끼니를 잇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싫으면 다른 곳에서 캐거라. 김좌수의 말투가 싸늘해졌습니다. 채영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다른 곳이라니요. 이 산에서 이만한 약초밭은 없었습니다. 다른 산은 너무 멀어 하루에 오갈 수가 없었고요. 채영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김좌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죄송합니다. 나리. 그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좌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채영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노려보았지요. 뭐라 했느냐? 아버지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계속 약초를 캐겠습니다. 이 땅이 정녕 나리의 것이라면 관가에 고하여 판결을 받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좌수의 눈에 불꽃이 일었지요. 천한 처녀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다니. 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인연이 정녕 미쳤구나. 좋다. 두고 보자. 김좌수는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지요. 채영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아버지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좌수는 집으로 돌아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처 오씨 부인이 그를 맞았지요. 오씨는 날카로운 눈매에 얇은 입술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이라 늘 거드름을 피웠고 마을 사람들을 하인 부리듯 했지요. 날이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빛이 좋지 않으시네요. 김좌수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천한 것이 나를 무시했소. 약초꾼년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하다니. 오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채영을 곱게 보지 않았지요. 젊고 고운 얼굴에 약초를 다루는 신비로운 재주. 마을 사람들이 은근히 채영의 의술을 칭찬하는 것이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 산귀신 딸 말씀이시지요? 제가 들으니 요즘 그년이 사람들 병을 고쳐준다며 돌아다닌다더군요. 뭐라, 그런 일이 있었소. 예. 지난달에 이 시댁 아이가 열병을 앓았는데 그년이 약초를 다려 먹였더니 씻은 듯이 나았다 하더이다. 김좌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씨 부인이 말을 이었지요.
사람들이 슬슬 그년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의녀 행세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오씨 부인은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채영의 고운 얼굴이 마음에 걸렸지요. 혹여 남편이 그녀에게 눈이라도 돌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었으나 오씨의 시기심은 깊었습니다. 날이 저에게 묘안이 있습니다. 무슨 묘안이요? 그년을 힘으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역풍이 날 수 있어요. 사람들 입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오씨 부인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년이 밤마다 산에서 귀신과 만난다고요. 처녀가 혼자 산을 다니는 것 자체가 부정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아무도 그년의 약을 사지 않을 거예요. 김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리하시오. 그날부터 오씨 부인은 마을 안악들을 하나둘 불러 모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지요. 들었어요? 저 산귀신 딸 말이에요. 밤마다 산에서 이상한 빛이 보인다잖아요. 정말이에요, 마님? 그럼요. 귀신과 내통하는 거래요. 그년의 약을 먹으면 혼이 빠진다더군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부풀어 올랐지요. 처음에는 이상한 빛이 보인다였던 것이 귀신과 춤을 춘달로 바뀌었고, 나중에는 요물과 정을 통한다까지 번졌습니다. 장터에서 채영의 약초를 사는 이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안악들은 채영을 보면 피해 다녔지요. 심지어 채영이 치료해준 이씨 댁마저 모른 척했습니다. 채영아, 미안하다. 우리 집 앞에는 오지 말아다오. 마님이 보시면 큰일 나. 이씨 댁 안악이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채영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자신이 정성껏 고쳐준 아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등을 돌리다니. 알겠습니다. 아이가 건강한 것만으로 족합니다. 채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요. 날이 갈수록 형편은 어려워졌습니다. 약초를 팔지 못하니 돈이 끊겼지요. 쌀독이 바닥나고 아버지의 약재도 떨어져 갔습니다. 채영은 끼니를 줄였습니다. 자신은 죽 한 그릇으로 버티며 아버지께만 밥을 지어드렸지요. 어느 날 저녁 채영은 아버지 곁에 앉아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채영의 손을 잡았지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채영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지. 말씀하세요. 하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채영은 그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걱정 마세요. 하늘이 알고 계시니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채영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녕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좌수가 관가에 채영을 고발했다는 것이었지요. 죄목은 요사한 술법으로 백성을 현혹한 죄였습니다. 채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아픈 사람에게 약초를 다려준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죄가 된단 말입니까? 그날 밤 채영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 효심만은 알아주소서. 산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무잎이 흩날리고 초가지붕이 덜컹거렸지요. 채영은 가슴에 품은 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그 낡은 물건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멀리 산속 깊은 곳에서
월선 노파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지요.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나 아직은 더 견뎌야 한다.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달빛이 산골을 비추고 불길한 그림자가 마을 위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마을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원인 모를 괴질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처음에는 아이 하나가 열병을 앓더니 이틀 뒤에는 노인 둘이 쓰러졌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에 눕게 되었지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터도 파했고 우물가도 텅 비었지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만이 마을을 채웠습니다. 김좌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요. 관청 앞 넓은 마당에 수십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아시오? 김좌수가 목청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요. 모르겠습니다. 나리. 하늘이 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좌수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지요. 마을 끝자락, 채영의 초가집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 산귀신 딸이 요물과 내통하여 역병을 퍼뜨린 것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좌수가 말을 이었지요. 내가 확인했소. 전년이 밤마다 산에서 귀신과 어울리며 요사한 술법을 부린다 하오. 그 때문에 마을에 재앙이 내린 것이오. 정말입니까, 좌수 나리? 그렇소. 증인도 있소. 김좌수가 손짓하자 오씨 부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지요.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달밤에 전현이 산에서 귀신과 춤을 추더이다. 푸른 불빛이 일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쓰러진 거야. 전현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알아놓은 거였어. 당장 잡아들여야 해. 군중의 외침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좌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관속들이 채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채영은 아버지께 약을 먹이고 있던 중이었지요. 거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채영이냐? 당장 따라오너라. 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요사한 술법으로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죄로 잡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관속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영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채영이 버둥거리자 다른 관속이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영이 외쳤습니다. 방 안에서 윤봉길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요. 그러나 중풍에 걸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손을 뻗었으나 딸은 이미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루 끝까지 기어나와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채영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채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채영의 어깨에 맞았지요. 요녀, 내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다. 당장 죽여야 해. 채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변명해봤자 들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치료해준 이씨 대간악도
그 군중 속에 있었지요. 채영과 눈이 마주쳤으나 안학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채영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감이 높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았지요. 김좌수가 옆에 서서 거짓 증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인연이 밤마다 산에서 요물과 내통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정녕 그러하냐? 현감이 채영에게 물었습니다. 채영은 고개를 들었지요. 아닙니다, 나리.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약초를 캐어 생계를 잇고 병든 아버지를 봉양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이다. 오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현이 달밤에 귀신과 춤을 추었습니다. 채영이 오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억울함이 가득했지요. 마님, 어찌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저는 정녕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입 닥쳐라, 이년아. 김좌수가 소리쳤습니다. 현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지요. 증인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리 말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구나. 요사한 술법으로 백성을 해친 죄 화형에 처하노라. 화형. 그 말을 듣는 순간 채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다리의 힘이 풀려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나리, 저는 억울합니다. 제발 다시 살펴주십시오. 채영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현감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지요. 김좌수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천한 것이 끝까지 바라기로구나. 채영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지요. 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몸이 떨리는 것인지 마음이 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아버지. 채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마루 끝까지 기어나와 딸을 바라보던 그 눈빛.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절망. 채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아버지는 어찌 되시나.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아버지 걱정이 앞섰지요. 채영은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아버지만은 살려주소서. 그 시각 채영의 집에서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이 끌려간 뒤 윤봉길은 온몸에 힘을 주어 마당까지 기어 나왔지요. 그러나 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영. 아. 그 순간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봉길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붉은 피가 마당의 흙을 적셨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채영아, 아비를 용서해라.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윤봉길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요. 차가운 바람이 그의 몸 위로 불어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화형이 집행되기로 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장작 더미가 쌓였지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채영이 끌려 나왔습니다. 사흘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그녀의 얼굴은 헬쑥했지요. 그러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장작더미 위에 묶였습니다. 거친 밧줄이 팔과 다리를 옥죄었지요. 김좌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녀는 요사한 술법으로 마을에 역병을 퍼뜨린 죄인이다. 오늘 화형에 처하여 마을의 재앙을 씻어내겠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박시댁 노파만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했다가는 자신도 끌려갈 판이었으니까요. 관속이 횃불을 들었습니다. 붉은 불꽃이 타올랐지요. 그 불빛이 채영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채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어머니. 문득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의 어머니. 따뜻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어머니. 아버지. 마루 끝까지 기어나와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지도 모를 아버지.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횃불이 장작 더미에 가까워졌습니다.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지요. 채영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효심만은 알아주소서. 아버지만 살려주소서. 저는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횃불이 장작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광장을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지요. 산길에서 한 노파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맑은 눈빛. 월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갓을 쓴 젊은 선비가 따르고 있었지요. 그의 품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장작더미에 불씨를 흩날렸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무언가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채영은 흐릿한 시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지요.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하늘이 들으셨구나.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채영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지요. 멈춰라. 그 외침에 광장이 멈추었습니다. 횃불을 든 관속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지요. 모든 시선이 산길 쪽으로 쏠렸습니다. 흰 머리의 노파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월선이었지요. 그녀의 뒤에는 갓을 쓴 젊은 선비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손에는 마패가 번쩍이고 있었지요. 암행어사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김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젊은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진사, 아니 박어사였지요. 그는 마패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당장 화형을 멈추고 이 여인을 풀어주어라. 관속들이 허둥지둥 채영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채영은 장작더미에서 내려왔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월선이 다가와 채영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냐, 아이야. 채영은 흐릿한 눈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지요. 따뜻하고 깊은 눈빛. 어르신, 누구시옵니까? 나중에 말해주마. 지금은 쉬어라. 박어사가 현감 앞에 섰습니다. 현감은 이미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지요. 사나리. 어찌 된 일이십니까? 내가 묻겠소. 이 여인을 화형에 처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오? 저 전현이 요사한 술법으로 마을에 역병을 퍼뜨렸다 하여. 증거가 있소. 현감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어사가 날카로운 눈으로 김좌수를 바라보았지요. 김좌수, 내가 고발했다지. 김좌수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어려 있었지요. 예, 그러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았사옵니다. 모두 보았다. 무엇을 보았단 말이냐? 오씨 부인이 나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어사의 눈빛에 기가 눌려 입을 열지 못했지요. 박어사가 품에서 문서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내가 사흘간
이 마을을 조사했다. 역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어사가 문서를 펼쳤지요. 이 마을에 역병이 돌기 한 달 전, 김좌수 내가 약재상에게 싸구려 약재를 떼어와 비싸게 팔았더구나. 그 약재가 썩은 것이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병에 걸린 것이다.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김좌수에게로 쏠렸지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김좌수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박어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지요. 오해라. 장부를 보았다. 내가 썩은 약재를 제값에 팔아챙긴 돈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여인 윤채영은 오히려 병든 마을 사람들을 몰래 치료해주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처녀가 사람들을 치료했다고요? 월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요. 이 아이는 요물이 아닙니다. 밤마다 산에서 약초를 캐어 아픈 이들에게 다려 먹였습니다. 그것을 귀신과 내통했다 하여 모함한 것이지요. 군중 속에서 한 안악이 나왔습니다. 이씨 댁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저희 아이가 열병을 앓을 때 저 처녀가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그 덕에 아이가 살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도요. 제 어머니가 허리를 못 펴셨는데 저 처녀 약을 먹고 나으셨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채영이 몰래 도와준 이들이었지요. 그들은 그동안 두려움에 입을 다물고 있었으나 이제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어사가 김좌수를 노려보았습니다. 김덕문, 내 죄상이 밝혀졌다. 썩은 약재를 팔아 백성을 해치고 무고한 여인에게 누명을 씌운 죄. 이 모두가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김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어사가 관속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자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오씨 부인이 달려와 박어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남편이 시켜서 그랬을 뿐입니다. 내가 거짓 증언을 하였다. 달밤에 귀신과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하였지. 오씨 부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죄, 곤장 30대에 처하노라. 오씨 부인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관속들이 김좌수와 오씨 부인을 끌고 갔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어사가 채영에게 다가왔지요. 채영은 아직 정신이 멍했습니다. 윤채영, 일어나거라. 채영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월선이 그녀를 부축했지요. 내 억울함이 풀렸다. 앞으로는 당당히 살아도 좋으니라. 감사합니다. 어사나리. 채영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월선이 채영의 손을 잡았지요. 아이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채영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내 어머니, 내가 알고 있단다. 채영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를요? 어르신이 어찌 제 어머니를? 월선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채영의 놀이개와 똑같은 물건이었지요. 다만 이것은 새 것처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월선이 두 놀이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달빛이 그 위로 내려앉았지요. 순간 놀이개에서 희미한 빛이 일었습니다. 글자가 떠올랐지요. 윤씨 가문의 딸. 채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월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윤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었단다. 역적으로 몰려 멸문당한 집안이지.
내 어머니는 너를 품에 안고 이 산까지 도망쳤어. 그리고 나에게 너를 맡기고 세상을 떠났지. 채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월선이 그녀를 안았지요. 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이 아이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하늘이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부탁을 지키기 위해 나는 오랜 세월 너를 멀리서 지켜보았단다.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알 수 없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렸지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어머니. 채영이 흐느꼈습니다. 월선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지요.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너를 지키셨단다. 그리고 오늘 하늘이 약속을 지키셨지.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채영 낭자, 아버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박씨 댁 노파였습니다. 그녀는 채영이 잡혀간 뒤 몰래 윤봉기를 돌보고 있었지요. 채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요? 정령입니까? 예, 방금 눈을 뜨셨어요. 어서 가보세요. 채영이 달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건만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지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눈빛은 살아 있었지요. 아버지. 채영이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윤봉길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채영. 아. 살아. 있구나. 예, 아버지. 살아 있어요. 하늘이 살려주셨어요. 부녀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월선이 다가와 약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다려 드려라. 열흘이면 기력을 되찾으실 게다. 채영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월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을 것은 없다. 내가 지금처럼 바르게, 선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하단다. 며칠 뒤 박어사가 채영을 불렀습니다. 윤채영, 내 의술이 뛰어나다 들었다. 내가 관에 천거하여 의녀 직첩을 내리겠다. 채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녀라 하셨습니까? 그렇다. 앞으로는 정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내 효심과 선행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니라. 채영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감사합니다. 어사나리.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스한 빛이 채영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오랜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채영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낭자. 우리가 눈이 멀었소. 용서해 주시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채영은 그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괜찮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바람이 불어 채영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지요. 봄이 왔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나고 골짜기마다 물소리가 청아하게 울렸지요. 월명동 마을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결에는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채영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깨끗이 손질되었고 마당에는 약초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지요. 처마 끝에는 이녀 윤채영이라 쓰인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에서 정식으로 내린 직첩이었지요.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이 채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오고
노인이 허리가 아프면 왔지요. 채영은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했습니다. 돈이 없는 이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고, 먼 곳에서 온 이에게는 밥까지 대접했지요. 채영 낭자,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가 나았어요. 천만에요. 아이가 건강해서 저도 기쁩니다. 채영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픈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아버지 윤봉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월선이 준 약을 열흘간 달여 먹은 뒤로 기력이 돌아왔지요. 아직 걷지는 못했으나 이제는 앉아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영아, 이리 와 보아라.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채영을 불렀습니다. 채영이 방으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무언가를 내밀었지요.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남긴 것이다. 내가 20살이 되면 주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채영이 주머니를 열자 은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래되었으나 은빛은 여전히 곱게 빛났지요. 내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것이란다. 윤씨 가문의 여인들이 대대로 물려받던 것이지. 채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가슴에 품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채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게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 얼마나 기뻐하실고. 부녀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따스한 빛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무렵 김좌수와 오씨 부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좌수는 유배형에 처해져 먼 섬으로 끌려갔지요. 그가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평생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자의 최우치고는 너무나 쓸쓸했지요. 유배지에서 김좌수는 쌀 한 톨, 밥 한 술이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지낸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떠올렸지요. 채영의 억울한 얼굴, 장작더미 위에서 하늘에 기도하던 그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김좌수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탐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지요. 오씨 부인은 곤장을 맞은 뒤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양반 가문 출신이라 거들은 피우던 그녀였으나 이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심지어 친정 식구들조차 냉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씨 부인이 마을 어귀에서 채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지요. 낭자, 용서해 주시오. 채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채영은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오씨 부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채영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봄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랐지요. 채영이 마당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자 월선이 서 있었지요. 어르신. 채영이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월선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지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이야, 앉아보아라. 할 말이 있단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채영아,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채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떠나시다니요?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월선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내 어머니의 부탁을 지키기 위해 오랜 세월 이승에 머물렀지.
그 약속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해.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르신, 가지 마세요. 저는 이제 어르신을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어요. 월선이 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울지 마라, 아이야. 나는 늘 내 곁에 있을 게다. 달빛이 비추는 밤이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라. 월선이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약초 비방이란다. 내가 이어받아 사람들을 치료해다오. 채영이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월선이 일어섰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 위로 쏟아졌지요. 채영아, 기억해라. 하늘은 참된 효심과 선행을 반드시 보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신단다. 내가 그 증거이니라. 월선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몸이 달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지요. 채영이 손을 뻗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월선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지요. 선하게 살아라, 아이야. 우리는 다시 만날 게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월선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달빛만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비추고 있었지요. 채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 더 잘 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채영은 월명동 마을의 의녀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치료한 사람은 수백 명이 넘었지요. 먼 마을에서도 채영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윤봉길은 딸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여채 더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채영이 곁을 지키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습니다. 채영아, 내 덕에 행복했다. 채영은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명절이면 빠지지 않고 성묘를 갔지요. 훗날 채영은 마을의 가난한 청년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지요. 하늘이 알고 계시니 언제나 바르게 살아라. 그 가르침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관에서는 채영의 효행과 의술을 기려 마을 어귀의 정려문을 세웠습니다. 효녀 윤채영 지문이라 새긴 그 문은 오래도록 마을을 지켰지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그 문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정려문은 누구의 것이오? 마을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에 지극한 효녀가 살았지요. 세상의 멸시와 모함을 견디며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픈 이들을 치료했답니다. 하늘이 그 효심을 알아보시어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후세 사람들이 그 덕을 기리기 위해 이 문을 세웠지요. 이야기를 들은 나그네들은 정려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정려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 속에서 흰머리 노파의 모습이 어른거린다 했지요. 그녀가 여전히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해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아이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마을에 채영이라는 처녀가 살았단다. 그 처녀는 이야기는 밤새도록 이어졌지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겼지요. 하늘은 참된 효심을 잊지 않으신다. 그 가르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려운 일을 돕고 거짓 없이 바르게 살라는 것. 그것이 채영이 후세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지요. 달빛이 산골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며 속삭였지요. 하늘은 오래 참으시되 결코 잊지 않으시나니 선한 일은 반드시 빛을 보고
악한 일은 반드시 벌을 받나니 이것이 하늘의 이치요 세상의 도리로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효심과 선행의 귀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